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밥 그리고 뽕잎밥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두 번 해서 드셨어요? 뭐 한두 번 먹는다고 뭐 건강해지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지는 않으셨죠? 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챙겨서 드시다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감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자, 오늘은 무슨 밥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당뇨인을 위한 김밥 준비했어요. 자, 당뇨인을 위한 김밥? 나는 당뇨가 없으니까 그런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죠? 당뇨인들도 드실 수 있는 김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김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당뇨 환자분이셨는데요.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할 때는 이제 약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날의 혈당을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게 해요. 그러면서 그날 먹은 음식이 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게 하는데 그 환자분이 스스로 또 깜짝 놀라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적은 걸 보여주시면서 김밥을 먹었는데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밥을 드셨는데 이렇게 오히려 돈가스 먹었을 때보다도 김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굉장히 의외이기도 했고 이제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먹을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었으면 혈당을 늘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드시면 이제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누적되면 나중에는 음식 먹고 혈당을 재지 않더라도 아, 이 음식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그냥 평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김밥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인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음식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우리 그 췌장의 인슐린을 너무 자주 많이 분비되게 해서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은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건강한 김밥을 제가 준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마련해 봤어요. 자, 저는 김밥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저처럼 김밥을 많이 싸본 분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김밥을 싸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이제 이렇게 동시에 다니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밥을 한 달이면 뭐 몇 번씩 쌀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아직까지 김밥을 사서 소풍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전부 다 싸서 이렇게 이제 소풍을 보내주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엄마의 정성을 알고 있을지 그리고 그 아이들도 커서 또 그렇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왕이면 똑같이 싸는 김밥이라도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김밥이라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김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당뇨인을 위한 김밥 그러면 아예 쌀을 빼고 요즘은 뭐 두부라든지 계란을 주 재료로 하면서 그렇게 김밥을 싸서 드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밥은 안 싸고 아예 그냥 채소들 아니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계란이나 두부 이런 것들로만 김으로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김밥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보다 아무리 당뇨가 있어도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이제 들어가게 하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밥을 함에 있어서 김밥 하면 되게 우리가 그냥 하얀 밥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뭐 현미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미밥을 할 때 잡곡을 다른 걸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으로 한다고 해서 밥을 평소에 완전 평소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하던 밥을 그대로 김밥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쌀을 보면요. 자,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가 있어서 완전 현미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5분 도미나 7분 도미를 먹는데 이제 7분 도미를 주로 하고 거기에다가 바라현미 찹쌀을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보리쌀과 수수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병아리콩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저희가 그 해먹는 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쌀을 이용해서 밥을 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밥을 할 때는 황태 육수를 이용해서 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었어요. 고슬고슬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밥을 약간 질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지어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재료는 당근이에요. 자, 당근을 그냥 내가 당근 농사 짓는 사람처럼 넉넉하게 넣는 게 좋거든요. 저는 특히 그래요. 당근이랑 시금치랑을 굉장히 넉넉하게 넣어서 먹는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당근을 채쳐서 죽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볶아 놓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도 데쳐서 죽염으로만 간을 살짝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부를 준비하는데요. 두부는 물을 꾹 짠 다음에 이제 뭐 키친타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물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아니면 탈수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물을 빼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양파 같은 걸 갈아서 같이 볶아도 되고요. 아니면 두부만 볶아도 돼요. 볶으면서 이제 물기를 날리는 거죠. 이때 후추 약간과 이제 죽염 약간 넣고 이제 두부를 물을 말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고기를 넣을 건데요. 저는 이제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먹고 싶지 않아서 햄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것들은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쇄육을 이용했어요. 자, 소고기를 이제 살짝 볶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소고기가 물론 이 분쇄육은 대부분 이제 기름기가 없는 좀 저렴한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꽤 나와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따로 이제 받쳐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슬보슬하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소고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를 준비했는데요. 뭐 파프리카는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꼭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는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외에도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지단에다가 이제 표고버섯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단을 살짝 두껍게 붙이면서 거기에 내가 이걸 꼭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거 이것들은 그냥 막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가 될 수도 있고 파가 될 수도 있고 표고버섯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채소라도 마찬가지 그거를 잘게 다져가지고 그거를 같이 지단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다른 채소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냥 지단만 붙였어요. 이렇게 계란 지단을 넓게 붙였는데요. 이 계란 지단 하나에 계란 1개 반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김밥 하나에 계란 1개 반을 그냥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건데 많이 넣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근육량이 자꾸 없어지는 것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이 좀 빠르면 더 좋겠고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계란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자,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제 김을 펴고 이제 밥을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밥을 대개는 이렇게 한 주걱 넣잖아요. 그 김밥에 들어가는 밥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밥량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숟가락 반 정도만 해가지고 그걸 얇게 피는 거예요. 이게 콩이 있어서 막 둥그러 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반 정도 살짝 피고요. 그 위에다가 두부 볶은 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계란치단 그 1개 반이 들어간 그 계란치단을 그냥 통째로 펴놓고 그 위에다 이제 소고기 간 거, 갈아서 볶은 거,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시금치 듬뿍, 그 다음에 당근 듬뿍 이렇게 넣어서 말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김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 빠진 게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단무지가 빠져 있죠. 단무지가 이게 너무 달기도 하고 그리고 색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단무지를 잘 이용을 안 해요. 이제 평소에는 그 짠물을 만들어서 그 짠물을 물에 담궈서 이제 짠 기운을 많이 뺀 다음에 그것을 꾹 짜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짠무가 이제 떨어져서 그 이제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단무지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은 이제 이거는 단무지를 아예 안 넣은 거고요. 근데 또 아이들이 이제 단무지 없다고 투덜댈까봐 이제 단무지를 넣어서 또 김밥을 하나를 또 다르게 싸보았어요. 자, 이렇게 단무지 대신에 이렇게 짠물을 이제 우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김치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단무지를 넣지 않아도 당근을 듬뿍 넣으면 그게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맛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게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평을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게 김밥이 이게 두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다 이러면서 제가 15줄을 쌌는데 그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김밥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밥을 그냥 하얀 쌀로 하지 않고 하얀 쌀로 하면 모양도 더 예쁘고 이제 먹기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 물론 제가 당뇨인을 위한 김밥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당뇨인을 위한 김밥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이렇게 김밥을 싸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뇨 있는 분이었는데 현미밥을 드시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 나가겠지만 현미도 똑같은 쌀이에요. 현미도 백미도. 그러니까 현미랑 백미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현미를 껍질을 좀 더 깎아낸 게 백미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은 쌀이에요. 그래서 현미를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고 백미를 먹어도 올라가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현미는 그 껍데기에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좀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백미는 그 식이섬유라든지 그 겉에 있는 영양소들이 거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얘가 단순당으로 쪼개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흡수를 훨씬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밥을 많이 먹으면 현미밥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이제 현미밥을 조금 넉넉하게 드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어려운 이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백미밥보다 현미밥이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현미밥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드시면 안 되고 살짝 부족하게 드시면서 단백질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줘야 혈당 조절이 이제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보충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김밥 맛있게 함께 싸보았죠.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요즘 산으로 들러 많이 놀러 다닐 때인데 요즘 그러지 못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집에서 같이 김밥이라도 싸서 나누어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